오늘은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독특한 질환과 이와 관련된 안보험금 분쟁 사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내 종양이 암으로 인정될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은 보통 예후가 좀 좋고 내시경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어. 그런데 진단서상 코드는 C20, 즉 악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면서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먼저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종양은 주로 소화기 내에서 발견되고 어떤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기원을 하는 종양이고, 또 크기가 작을 땐 증상이 없어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출혈, 변비, 장폐색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예후는 종양의 크기나 전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질병, 특히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다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종양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 그렇다면 이 종양이 왜 보험금 분쟁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악성 종양 판단 기준의 적용 여부 문제야. 그래서 국내 병리학자들은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혈관 침윤,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에만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을 악성으로 분류하라고 권고를 했어. 그런데 보험사 약관에서는 이 기준을 암보험금 지급의 병리학적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 두 번째는 국내 통계 기준 차이야. 국내 기준과 다르게 국제 기준에서는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을 경계성과 악성으로 나누질 않아. 그냥 악성 종양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분류 차이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 세 번째는 진단서상 코드 논란. 일부 임상의사들은 조직검사 결과값이 악성 종양으로 볼 수 있는 신경 내분비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D37.5 코드로 진단서를 발행을 하는데, 이거는 보험약관상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를 하겠지. 그럼 병리 기준과 통계 기준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내 병리학자들이 제시한 기준은 매우 명확해. 종양의 등급, 크기, 전이 여부 같은 요소를 고려를 해서 그 종양의 악성 여부를 판단을 하지. 그런데 국제병리 분류 기준이나 국내 통계 기준에서는 신경내분비 종양을 평가할 때 경계성과 악성 종양을 명확히는 구분을 하지 않아. 즉, 국내 기준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보험사는 주로 어떤 과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나요?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거야. 첫 번째는 서면 심사. 조직검사 결과지랑 진단서를 제출하면 서면으로 우선 검토를 하겠지. 여기서 종양의 등급이나 크기나 림프절이나 혈관 침윤 여부를 확인을 할 거고, 두 번째는 현장 심사야. 이 과정에서 특정 병원의 자문의사를 통해서 의료자문을 받는데 종종 좀 공정하지 않은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자, 세 번째는 최종 결정. 자, 자문 결과랑 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겠지. 자,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험 가입자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려 볼게. 첫 번째로 조직검사 결과랑 병리학적 소견을 철저히 확인을 해야 돼. 특히 종양 크기, 전이 여부 등을 명확히 기록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외 분류 기준의 차이를 활용을 해야 돼. 국제 기준에서는 신경내분비 종양을 경계성 종양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일반한 진단비 지급을 주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독립적인 의료 자문을 요청을 해야 돼. 보험사의 자문 결과만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소견을 추가로 받는 게 좋지. 혹시 우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뭐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어떤 분이 청구를 했어. 그런데 보험사는 종양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전이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를 했어. 그런데 우리는 국제병리 기준 자료랑 독립적인 병리학자의 소견서를 발급을 받았고 이 종양이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악성 종양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지. 그래서 결국 보험회사는 우리의 제출 서류들을 확인한 후에 일반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사건들이 많아. 오늘은 직장 신경내분비 종양과 보험금 분쟁의 쟁점,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보험 분쟁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면 분명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